선배가 후배에게 들려주는 재미있는 만화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웹툰과 다르다고 중증외상센터 1, 2화 리뷰 준비해왔습니다. 중증외상센터는 현재 넷플릭스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코미디 휴먼 메디컬 드라마인데요. 한산이가 작가님의 중증외상센터 골든아워를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홍비치라 작가님의 중증외상센터 골든아워 웹툰 버전을 워낙 재밌게 봤어서 웹툰하고는 어떤 점이 달라졌고 어떤 내용이 추가됐는지 그 점을 중점으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 알려드리자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대비결산회의에서 강명희 장관님은 중증외상센터에 투자한 100억이 돈값을 못하는 걸 지적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 실력 좋은 의사 한 명을 꽂아주는데 그게 바로 중증외상센터의 주인공인 백강혁 의사입니다. 이 이후로는 웹툰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스테븐드 좌측 복부에 칼이 찔린 채로 이송된 환자였는데, 사실 원래 웹툰에서는 칼이 뽑힌 채로 이송된 환자였습니다. 당직을 서고 있던 양재원이 칼 뽑히면 큰일 납니다 라는 대사를 하는데, 조금 더 상황을 현실적으로 연출하기 위해 디테일이 추가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웹툰에서는 백강혁이 난입을 해서 가슴에 있는 멍을 확인시켜주고 심낭 압전을 진단해내면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면서 시작되는데, 드라마에서는 양재원이 카디악 탐폰을 먼저 진단을 해내고 백강혁이 갑자기 옆에서 칼을 뽑으면서 시작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연출이 되면서 백강혁이 가진 그 포스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서 각색이 정말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난입해서 칼을 뽑은 모습에 치료하고 있던 양재원은 크게 당황했는데, 그 틈에 백강혁은 치료 도구까지 뺏어가서 자이포이드 프로세스 45도 각도로 완벽하게 치료를 해냅니다. 치료가 끝난 후에 새로 부임한 교수라는 걸 들은 양재원은 여긴 제 구역이니까 나가달라 라고 말을 했지만, 백강혁 교수는 여긴 네 구역 아니고 내 구역이라고 말하면서 치료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도 웹툰과는 조금 미묘하게 달라졌는데요. 백강혁 오늘부터 이 병원 중증외상팀 교수다 하고 자연스럽게 치료를 하는 장면으로 넘어갔는데, 백강혁 캐릭터의 카리스마를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한 추가된 장면이 아니었나 싶고, 그리고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딱 두 이미지를 두니까 둘이 되게 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캐스팅 관련해가지고 2020년도 당시에 웹툰을 그리신 홍비치라 작가님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작가님이 만약에 웹툰이 드라마화가 됐을 때 가장 닮은 배우로 주지훈 배우님을 뽑으셨더라고요. 애초에 주지훈 배우님을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셨던 건가 싶은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더 재밌는 점이 요 백강혁이 원래 소설 설정상으로 키가 188이래요. 원작 소설을 쓰신 분이 주지훈 배우님도 키가 188이라고 딱 얘기를 듣자마자 이건 운명인가? 라고 느끼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난입을 한 이후 응급수술을 이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불려나온 마취과가 실수로 승합제를 써버려서 환자의 출혈이 늘어나게 됩니다. 웹툰에서는 강심제를 잘못 썼다고 나왔는데, 이게 드라마로 바뀌면서 승합제를 잘못 쓴 걸로 바뀌었고, 이 마취과랑은 더 이상 수술을 하지 못하겠다 라고 말한 백강혁 때문에 마취통증의학과 4학년 박경원이 불러오게 됩니다. 박경원 같은 경우에는 웹툰에서는 다음 헬기 에피소드에서 처음 등장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수술 도중에 이렇게 마취과를 바꾸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돌려보면서 왜 그럴까 고민을 해봤는데, 이 헬스장 장면에서 PPL 넣어야 돼가지고 들어간 장면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부자연스럽고, 요 장면이 그렇게 마취과가 변경되고 1시간 40분 정도 만에 무사히 수술이 끝나게 되는데, 수술이 끝나자 수술 때문에 자신의 교수 임명식을 늦었다는 백강혁, 이왕 늦은 김에 환자 깨는 거나 보고 가야겠다 라고 말하면서 교수 임명식도 안 가려고 했지만, 결국 참여하게 된 교수 임명식에서는 더 많은 교수님들을 앉혀놓고 지각한 다음에 한다는 소리가, 사과는 제가 받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만, 당연히 그 소리를 들은 교수진들은 반발했지만 사실 샷다 내리러 왔습니다 하면서 말을 이어가는 백강혁. 중증외상 팀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중증외상 센터로 거듭나겠다는 백강혁의 뒤에서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면도 웹툰과는 꽤 많이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웹툰에서는 수술하고 와서 늦었다 라고 친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친절하게 설명한 이후에 취임 소감이 끝난 이후 교수진들한테 공손하게 인사하고 환자를 보러 가는 장면이었거든요. 공손하게 인사를 하는 장면이 드라마에서는 교수진 앞에서 선전포고 같은 걸 하는 장면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여튼 그래서 교수 취임식이 끝나고 개용 수술을 했던 환자를 보러 가는 백강혁. 환자 좀 보러 왔는데요.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당연히 환자 이름은 기억을 못했고 능력
능력 없으면 이름으로 안 부르고 별명으로 부르는 백강혁은 환자를 데리고 온 의사 이름도 항문이라고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걸 들은 간호사는 무슨 똥구멍 같은 소리냐 하면서 그를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마침 나타난 양재원이 응급 환자가 발생했다면서 백강혁한테 그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요. 환자의 상태를 대략 전달 들은 백강혁은 그럼 우리가 직접 가서 치료하면 되겠네, 이송의 길 준비되면 불러, 환자 보고 있을 테니까 라고 말하면서 환자를 보러 가고, 얼떨결에 헬기를 타게 된 양재원의 놀란 모습인데, 저 어이없는 표정 같은 게 웹툰보다 좀 잘 살아나는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들어간 중환자실에서는 천장민 간호사와 백강혁 교수가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데요. 교수인 게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 천장민 간호사는 백강혁을 막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백강혁 팔에 있는 문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문신을 보고 환자를 죽이러 온 조폭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더 적극적으로 백강혁 교수를 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몸싸움도 한번 이루어지게 되는데, 양재원의 말로 백강혁이 진짜 교수라는 걸 알게 된 이후에는 죄송합니다 하면서 눈 내리깎고 사과를 하는데, 사과를 하는 모습이 미안함이 몸 끝까지 묻어나는 느낌이라 되게 생동감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사과에도 불구하고 뒤끝이 있던 백강혁은 오늘부터 그쪽은 조폭이야 조폭 하면서 천장미 간호사는 이때부터 조폭으로 불리게 됩니다. 여기서는 천장미 간호사라는 캐릭터 자체가 크게 변하지 않았나 싶어요. 원래 웹툰에서는 능력 있는 미녀 간호사 같은 느낌이었다면은 드라마에서는 정말 현실에 있을 법한 그런 현실에 치이는 간호사 같은 느낌으로 바뀌어서 개인적으로는 드라마 쪽 캐릭터가 더 훨씬 마음에 들었습니다. 현실적인 응급의료를 잘 보여주고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이 됐고, 특히 아까 말했던 그 사과하는 장면이 저렇게 꾸벅꾸벅 인사하는 것보다는 현실성이 넘쳐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발견했던 백강혁 팔에 있는 문신이 웹툰과 크게 달라지게 됐거든요. 원작 소설에는 크고 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 같은 느낌으로 묘사가 되어 있었는데, 저 문양이 어떤 문양이냐면은 왼쪽이 카두케우스라는 지팡이고 오른쪽은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라는 겁니다. 갑자기 이게 왜 나오냐면은 아스클레피오스가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치유와 의술의 신이에요. 그래서 저 아스클레피오스가 들고 있던 저 지팡이 가운데 막대를 두고 뱀이 똬리를 틀면서 올라가고 있는 저 문양을 세계적으로 의학의 상징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보건복지기구 WHO 같은 곳이나 응급의료의 상징으로 쓰는 생명의 별 같은 곳에도 저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를 사용을 하는데, 카두케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의 헤르메스의 지팡이를 의미하고 미 육군 의무병과와 국군 의무사령부에서 마크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요거 관련해서는 조금 알아보니까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를 사용하려고 했다가 착각해서 저거를 썼는데 지금 못 바꾸고 있다라는 썰도 있기는 해요. 그리고 한국 쪽에서는 미 육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미 육군에서 사용하는 마크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의학 드라마라 여러 자문이나 고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러 저 카두케우스의 문신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미국 군대 쪽이랑 어떻게 엮여보려는 떡밥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몸싸움 일어날 때 웹툰에서 양재원이 서하나 선생님과 언제 그런 사이가? 라는 대사가 있었는데, 이 대사가 전 아무것도 못 봤어요 하면서 당황해서 나가는 모습으로 좀 더 그 띨빵한 매력이 잘 나올 수 있게 바뀌었고,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인데, 웹툰에서는 원래 천장미 간호사를 조폭이라고 부르는 게 이 장면이 아니라 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부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백강혁이 요 천장미 간호사한테 환자를 지키려는 용기는 높게 봐주지, 환자를 위하는 태도의 존중을 보여주는 요 장면이 있었는데, 조폭을 마음에 들어하는 좀 이유가 드러나는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런 게 조금 빠져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첫 환자를 만나게 되는데, 저 같은 놈도 살려주시고 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백강혁에게 전달하는 환자였는데, 그런 환자한테 백강혁은 난 의사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환자분이 나를 만났다는 거예요. 환자가 되게 못 볼 거 본 것 마냥 되게 황당한 표정을 짓는데, 돌팔이 만났으면 지금쯤 요단강에서 피크닉하고 있을걸요? 태닝도 좀 하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면서 되게 환자한테 자뻑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더니 그리고 이 선생님이 큰 몫을 하셨어요. 선생님이 꿰매신 배 쪽은 아마 거의 티도 안 날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한마디를 더 덧붙여서 환자분한테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어떤 점에서 아쉬웠냐면은, 웹툰에서는 대사가 어쨌거나 날 만나 다행이었어요, 아니면 진짜 죽었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환자분을 치료해준 게 대단하다 라기보다는 환자분이 운이 좋아서 살 수 있었다 같은 느낌으로 말을 하는 거였는데, 그게 좀 바뀌었고, 그리고 돌팔이 머시기 하는 그 장면 자체는 아예 웹툰에서는 없던 대사고요. 옆에 양재원 선생님을 데려와서 얘기해주는 장면도, 그리고 이 선생님이 정말 환자분 살리는데
하는데 한 몫을 했어요. 이놈이 꿰맨 배는 흉터도 거의 안 남을 겁니다. 이제 수술하고 깨어난 환자분을 조금 더 안심시키기 위해 환자를 위해서 하고 있는 말이구나. 물론 거기에 자뻑이 요만큼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그 점을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내가 생각한 백강혁의 캐릭터성과 드라마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캐릭터 해석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는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웹툰 속 백강혁은 항상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명감 덩어리예요. 천장미 간호사가 달려들어서 자신을 못 들어가게 했을 때도 환자를 지키려는 용기는 높게 사주지 라고 말하고, 교수 임명식에 늦게 가서 거기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한 다음에도 마지막에는 결국 환자를 보러 가서 저는 이만 하고 나온다던가, 항상 환자가 최우선인 게 느껴지는 사람이었는데, 드라마 속 백강혁은 환자를 위하는 사명감 반, 그리고 자기가 정말 잘난 의사라는 자부심이 반 해서 사명감 반, 자부심 반 있는 캐릭터로 백강혁의 캐릭터 해석이 나와는 많이 달랐던 것 같다라는 게 이 점에서 되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사이다적인 요소를 부각시켜서 메디컬 사이다가 주는 그 재미를 확실하게 주기 위해 캐릭터성이 변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아니 무슨 전 별 쓰잘데기 없는 저 말꼬리 잡기를 하고 있냐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수도 있기는 한데, 저는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쌓여서 캐릭터를 이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요런 대사 변화가 백강혁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주고자 하는 의미, 중증외상센터라는 드라마에서 백강혁이 가지는 의미를 크게 변화시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왜 이런 디테일에 자꾸 말을 하냐면은 다음 에피소드는 제가 오히려 디테일에 감동을 하면서 봤어요. 웹툰에서는 헬기가 병원 옥상에 내려오는데 드라마에서는 테니스장에 헬기가 내려오더라고요. 그러고 웹툰에서는 그냥 백강혁하고 양재원이 바로 출동을 해서 헬기를 타는데, 드라마에서는 응급키트라는 거를 꼭꼭 강조를 하면서 챙겨가더라고요. 그리고 응급키트를 그냥 챙겨가는 게 아니라 헬기 앞에서 백강혁이 프로펠러에 걸릴 수 있다고 앞으로 매라고 고쳐매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저런 디테일을 보면서 현실적인 응급의료 상황을 진짜로 보여주려고 했구나, 디테일에 저는 살짝 감동을 먹었거든요. 그렇게 헬기를 탄 백강혁과 양재원, 그 사이 환자는 의식 불명에 맥박도 아주 약해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너무도 강한 돌풍 때문에 헬기는 환자에게 접근조차 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런데 그런 돌풍을 뚫고 백강혁이 직접 헬기를 운전해서 도착을 시켜냅니다. 그러더니 왼팔에 양재원이 사람 한 명을 들쳐업고는 레페를 하면서 헬기를 내려가게 되거든요. 이 지점에 재밌는 TMI가 하나 있는데, 원작 소설 쓰신 우리 한산이가 작가님 말에 따르면은 한국에 레페 자체를 할 수 있는 의사가 한 명도 없대요. 그러니까 애초에 저게 되게 판타지스러운 얘기고, 거기에 추가로 의사가 아니라 레펠이 가능한 사람 중에 사람을 어깨에 메고 레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애초에 한 명도 없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도착해서 백강혁이 환자를 진단해보니 우선적으로 긴장성 기흉이 보이는 환자, 폐에서 바람을 빼 압력을 낮추는 게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해서 천자를 먼저 시행을 하게 됐고, 하지만 이게 원인이었다면 의식을 되찾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의식을 되찾지 않은 환자, 그 원인을 찾기 위해 동공반사 또한 진단을 해봤는데 이 또한 없었기에 뇌출혈로 인해 뇌압이 굉장히 상승했고, 이로 인한 유두부종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뇌압을 낮추지 않으면 환자는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머리를 열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응급키트에는 환자의 머리를 열 수 있는 드릴 관련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백강혁은 헬기에 있던 도구들로 머리를 뚫으려 하는데, 웹툰 이미지를 살짝 첨부하자면 이런 느낌입니다. 머리에 목 같은 거를 대고 요 망치로 두들기는, 그렇게 어찌저찌 도착했지만 정식 헬기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착륙에 많은 시간이 허비되게 되는데요. 실제로 천장미 간호사가 5년 동안 근무하면서 10명의 환자가 헬기로 이송이 됐지만 3명의 환자는 착륙을 하기도 전에 돌아가시게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왜 들어갔는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원작 소설이 이국종 교수님의 골든아워에서 영감을 받아서 쓰게 됐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실제로 이국종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저 당시에 정식 헬기장이 없어서 병원 건물하고 치료하는 건물 거기 사이 길바닥에다가 헬기 H 문양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헬기를 착륙시키고 그랬었대요. 아마 그래서 닥터 헬기에 관련된 현실적인 얘기를 드라마에 녹여낸 대사가 아니었나 싶고요. 다행히 헬기는 무사히 착륙할 수 있었고 수술실에 들어가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웹툰이 요 수술에 들어가는 장면에서 논란이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은 수술실에 들어가 있는 천장미 간호사 때문에 논란이 있었거든요. 웹툰에서는 저 천장미 간호사가 어떻게 해서 수술실에 들어가게 되냐면은, 백강혁이 너 내 옆에서 보조하라고 라고 말하면서 그 말을 들은 천장미 간호사가 알겠습니다 하고 수술실에 합류를 하게 되는데, 이 에피소드가 나온 댓글에 요런 내용이 달리게 됩니다. 수술방 스크럽을 두고 ICU 간호사를 데리고 수술이라 라는 댓글이 달리게 되는데, 수술실
수술실 스크럽 간호사가 뭐냐면은 수술에 직접 참여를 하는 간호사예요.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의사가 메스 하면 옆에서 수술 도구를 전달해주는 그런 간호사를 수술실 스크럽 간호사라고 말을 하고, ICU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를 집중적으로 케어해주는 간호사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중환자실 간호사라고 부르는 거고, 애초에 두 간호사가 기본 업무와 필요한 지식이 달라서 이걸 혼용을 하면 안 되는데, 웹툰에서는 천장미 간호사, 웹툰에서는 서하나 간호사라고 나오는데 이 간호사가 응급 중환자실 출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환자실 간호사, ICU 간호사예요. 스크럽 간호사가 아닌 ICU 간호사를 수술실로 데리고 간 게 의학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폭 간호사가 이 수술실에서 옆에서 보조를 하는 장면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댓글이 일부 있었는데, 이거를 그래서 드라마에서 어떻게 해결을 했냐라는 생각에 앞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천장미 간호사가 애초에 중환자실 소속이 아니라 중증외상팀 소속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애초에 저런 논란이 없게끔 소속 자체를 처음부터 바꿔서 등장을 했다. 그래서 의학적인 부분에는 논란이 없게끔 고증을 한 디테일에 살짝 감탄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술하게 들어가게 되는데, 유두부종 증상을 막기 위한 두개내압 감내술, 그리고 다친 폐의 치료를 위한 폐 부분 절제술, 쉽지 않은 두 가지 수술을 무려 2시간 만에 해결하는 백강혁 실력에 양재원은 굉장히 감탄을 하게 되는데, 그런 감탄하는 눈빛을 보고 양재원한테 백강혁이 한 가지를 제안하게 됩니다. 외상외과 펠로우. 그 말을 들은 양재원은 굉장히 황당하게 되는데, 왜냐면은 사실 양재원은 한국대학교 의대 전액 장학금에 부동의 전체 수석을 하고 있는 완전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심지어 1화에서 등장했던 외과 과장, 항문외과 교수 한유림이 완전 제대로 침발 나온 애지자 중에 애지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미래가 창창한 애한테 가장 힘든 중증외상팀으로 들어오라 하는 거에 굉장히 황당함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 한유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원작에는 저 앞니 2개가 튀어나온 뻐드렁니가 되게 포인트였는데, 그거는 드라마에서 못 살린 게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초반에 등장을 할 때 완전 스펙이 조금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던가, 아니면은 그 차를 마시는 도자기에 환장하는 그런 모습 같은 게 완전 판박이어서 진짜 캐스팅이 너무 잘 된 거 아니냐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후반에 저 한유림 교수가 제 최애캐였어요. 너무너무 정감이 가는 캐릭터였거든요. 어떤 점이 정감이 갖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자세한 건 스포니까, 어쨌든 그런 양재원을 항문외과로 데려와서 교수까지 탄탄하게 내가 길을 닦아놓겠다 라고 제안하는 한유림 교수, 그냥 양재원을 바라보는 눈빛부터 그냥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그렇게 양재원은 항문외과로 뼈를 묻겠다고 백강혁 교수에게 연락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양재원을 회유하기 위해 백강혁이 보여주는 건 환자들의 사진이었는데, 과연 이 사진들은 어떤 사연을 품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백강혁은 왜 많은 의사들을 두고 양재원을 데려오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 한유림 교수님은 양재원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넷플릭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 웹툰과 비교해서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총 감상편을 간단하게 내려보자면은, 백강혁 캐릭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저와는 달라서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해석이 다를 뿐이지 캐릭터를 잘 뽑지 못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서, 캐릭터가 전체적으로 다 개성있게 그리고 입체적으로 잘 뽑힌 것 같아서 로맨스가 없는 통쾌한 메디컬 사이다를 보고 싶은 분들께 추천을 해드릴 만한 재밌는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선배가 후배에게 들려주는 재밌는 만화 이야기, 오타쿠 리에이터 만화 선배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만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만화 되세요.